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3화 시작합니다. 마르타님, 제가 복길님 나오신 역사 관련 방송할 때 공무원 지인이냐고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술 처먹고 다니다 합격 못한 애들 얘기했었죠. 소방 공무원 준비하던. 네,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사실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미곰님이 이분 이제 게스트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좀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요? 응. 또 뭔가 이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 뭐 이런 게 있으시죠? 공무원 관한. 공무원 약간 틀딱? 오이씨,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지금 네. 물론 다행히 게스트분이 그 전에 네. 방송을 좀 들어보셔가지고 네네네. 뭐 아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빨리 게스트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코알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쵸? 코알님, 이런 방송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오늘 살면서 처음 방송을 해보는 거라 사실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네네. 편하게 하세요. 응. 안 그러면 제가 명치를 때려드릴 거예요.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미국님이 저한테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가 있다니,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막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지인들 이제 나올 때, 게스트분들 나올 때 칭찬을 물론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극찬하신 분이 막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두 분이 금전관계 얽혀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미국님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제가 마르타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살면서 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한 명은 저보다 형이었는데 그분 진짜 너무 예수님 같아서 이게 예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서 다들 혹시 야동은 보냐고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네. 오늘 오신 코알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코알님이. 오, 네. 그래가지고 코알님 봤는데 네. 키가 좀 크시고 네. 그리고 눈도 엄청 크셔서 네. 웬만한 여자들 눈보다 더 이쁜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굉장히 말수가 없는데 네. 뭔가 저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응. 항상 와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 가요.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참석을 잘 하신다고요? 네네네. 아.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가서 우리가 괜히 불렀나? 오기 싫은데? 뭐 재미없는데 재미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면 재밌었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20살이었으니까 1년을 같이 지내고 군대를 갔어요. 네. 그 군대도 해병대 갔네. 오, 네. 그래서 너 이 반전인데? 해병대 가서 네. 뭔가 이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올까 네. 엄청 궁금했어요. 네, 네.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해병대에서 어땠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해병대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스탠스를 지키면서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병대, 우리나라 약간 해병대 하면 또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뭐 꼿꼿하고 막 이런 거요? 저 개병대 얘기해요. 그런데 한 거 보고 이 친구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온화하고 보통의 약간 남자들이나 네. 성인들이 생각하는 네. 이 뭐 교활하고 뭐 네. 못된 이런 성격이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 더 챙기고 싶고 약간 그런 동생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코알님? 사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진짜요?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최대한 그래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긴 해요. 최대한 네. 제 삶에서. 근데 뒤에서는 저도 네. 교활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네,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서 네. 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래도 네. 감사하네요, 제가. 혹시 미곰님, 네. 코알님 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밖에만? 밖에는 네. 제가 차를 네. 어린 나이부터 약간 몰고 다녀가지고 많이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집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집 앞까지 많이 갔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막 가구 성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유리 다 깨부시고 막. 그래서 제가 미국님이 칭찬하길래 네. 지키는 아이도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얼굴이 되실지는 우리 방송하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코아님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직업은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네. 있어갖고 현재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이 운전직 공무원이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구청이나 네. 동사무소 그리고 국립학교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차량이 있다면 버스를 운전해서 학교 네. 학생들을 네. 이제 태워다 주거나 네.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조그만 관공서 차량을 네. 운행을 해서 네. 이제 문서 같은 거를 수발해서 이제 제가 같이 옮겨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 마르타님 그 운전직 공무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완전 처음 듣고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점심에 그 베리님 네.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너 운전직 공무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걔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진짜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같아? 제가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걔가 한참 있다가 뭐 시장님 운전해주나? 음.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그럼 비서가 하지 않을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진짜 이게 저희는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네, 저도 네, 네. 사실 이 코알님이 말하기 전에 네. 이걸 준비하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공무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는데. 그쵸. 응. 근데 분명히 이게 공무원 시험 이런 게 뭐 경쟁률이나 뭐 이거 모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치. 예. 사실 내 관심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저도 임용고시 시험 볼 때 TO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TO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몇 명, 뭐 인천교육청 몇 명 이런 걸 볼 때 제 거 특수 이것만 보고 다른 네. 뭐 국어 수학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거든요. 네. 사람들 자기만 보고 보통 싶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잘 저도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지 않나요, 코알님?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운전직 공무원이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생기고 나서 한 2년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2014년도인가? 얼마 안 네. 됐네 진짜? 원래는 이게 10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9급 공무원처럼 그런 게 없이 네. 네,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이제 직렬이었는데 이제 똑같이 9급으로 바뀌게 되면서 레벨업했구나.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어쩌다 보니 갑자기 이런 게 생겼구나 하고 네. 그냥 이제 막 저도 준비를 하게 된 거였어요. 오. 아무 생각이 저도 없이 그냥 운전만 단순히 좋아했다가 네, 알게 되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였죠. 공무원 시험 종류를 보면은 뭐 일반 행정, 뭐 기상서기보, 뭐 회계직, 뭐 사회복지 등등 종류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근데 굳이 운전 공무원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뭐 방금 운전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 계기가 있을까요? 이 얘기가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가 전공은 저거였어요. 반도체를 배우고 있었어요. 오, 네네네. 네, 반도체를 배웠을 때는 직업은 굶어 죽진 않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공계.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휴학을 내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해병대지만 운전병으로 간 거였어요. 제가. 네. 네네네. 운전병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큰 트럭을 많이 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새벽에도 많이 출근이래. 새벽에도 많이 이제 나가게 돼서 운전을 네. 했는데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이. 진짜로 단순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그냥 이거 그냥 학교 자퇴해버리고 그냥 해볼까?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어서 자퇴서를 내려갔어요. 사실은 전역하고. 진짜요? 근데 저 지금 할 말 많은데 참고 있어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자퇴서를 내려갔는데 네. 이제 교수님께서 엄청 네. 말리시더라고요. 1년 제가 2년제라서 이제 네네네. 1년만 하고 갔는데 1년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 그래서 저는 저 근데 공무원 너무 그냥 운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1년 저거 졸업은 따라.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귀도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럴까 하다가 결국은
1년을 다니게 됐어요, 제가. 네네네. 네, 1년을 다니고 네. 이제 다니는 동안 또 생각을 했었죠. 전공을 할지 네. 이제 운전을 할지. 네. 이제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운전으로 이미 꽂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운전 준비를 하기 위해 버스 회사를 제가 이제 네. 들어가게 됐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우선은 처음에 운전직 공무원 들었을 때 약간 땡보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쵸. 그리고 해병대 지금 갔다 그러시길래. 네. 그래서 이제 쏘고도 웃으면서 애들 패는 타입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뭐라 그래야지? 그 눈빛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우선 애들 패고 다닌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이 재밌으셨다니까. 저는 약간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저는 면허가 없거든요. 예,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막 차 끼어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막 옆에 있는데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는 아예 딸 생각이 없어가지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필기 실기 있다는 건 아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운전이 재밌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꽂혀가지고 가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제가 네. 맨 처음에 여쭤본 게 좀 나쁜 마음이긴 한데 아니 운전이 재밌으면은 택시 기사나 운전기 뭐 버스 기사 해야지 왜 갑자기 운전직 공무원?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운전직 공무원은 시험 보고 패스하면 바로 발령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바로 발령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로 바로는 아니고 1년 동안은 좀 대기 기간이 있었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들어가 봐서 알게 됐어요. 제가 왜요? 이제 왜요? 들어가 네. 봐서 알게 된 게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이제 막상 발령을 하고 나니까 네. 티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경우 어. 많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네. 임용되고 나서 그 대기 발령 되게 오래 받아서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학교 쪽만 알았는데 네. 일반 공무원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이 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줄은 몰랐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저가 속한 그 구청은 총 10명이서 이제 거기에 딱 뽑히게 됐는데 네. 이제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성적이 제일 높은 분만 가시고 네. 나머지 9분은 저랑 같이 1년 동안 대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네. 들어가게 돼갖고 어. 그때부터 그러면 버스 기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현재가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버스 기사는 어떤 거 하셨어요? 버스 기사는 제가 마을 버스부터 시작을 오. 했었어요. 네. 사실은 버스도 네. 처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단계가 있더라고요. 버스도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미국님? 네, 저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처음에는 제가 네.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늘 이제 밖에서 보이는 파란 시내버스? 버스, 시내버스들 네.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저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안 받아주려는 이유가 네. 여기에 들어오려면 마을 버스를 먼저 하고 와라. 오, 신기하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마을 버스에 갔더니 네. 거기서도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엔 사실은 안 받아줬어요. 오. 이게 네. 버스가 쉽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이 조건이 나름 까다로워요?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만으로 이제 24살 네. 이었어요. 네. 24살인데 버스 회사에서는 만 26세 이상만 뽑더라고요. 그 2살이 보험 달랐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쵸. 운전보험 때문에 네. 이제 낮아지면 차 보험료가 많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이 어린 사람을 안 뽑아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로 감사하게도 한 네. 군데에서 네. 네, 뽑아줘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버스를. 그래서 신촌 근처에 열심히 버스를 다니셨어요? 몰았죠. 네. 와. 그래서 살면서 네. 네. 어떤 버스인지 아니까 제 네. 신촌에 버스 탈 일 있으면 그 버스가 오면 이 코알님인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네.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럼 잠깐 살짝 세가지고 버스 기사님들의 루틴은 어때요? 아, 하루 일가요? 네네네. 하루 일과는 정말 단순해요. 정말 제 먼저 8시간이에요? 8시간이래요?
9시간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네. 버스도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버스도 이게 경기도와 서울이 또 달라갖고 달라요? 예, 경기도는 이제 거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5시간씩 운행을 시켜요. 거기서는. 근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네. 그나마 근로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15시간이면 너무 심한데? 이제 격일 네. 근무라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였는데 항상 거기서 갔다가 오신 분이 절대 경기도는 가지 마라 이러시면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게 네. 격일 근무로 이렇게 근무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시간 근무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 쉬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것도 잘 안 지켜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버스 기사님 한번 섭외하면 재밌겠다. 그쵸? 그 버스 기사님들이 아마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마레타님께서 네. 코알님 왜 운전 좋아하면은 버스 기사나 운전기사지 왜 운전직 공무원 했냐고 그치?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운전직 공무원을 하게 된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버스 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소름 돋아. 네.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없죠, 사실. 거기 교대 근무거든요. 맞네. 우리 그러네. 주말에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특히 버스를 하면서 저도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 네. 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코알님? 네, 정확합니다. 사실은 이제 버스 하는 것도 저는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근데 네. 1년 동안 제가 버스를 하긴 했었는데 네. 정말로 1년 동안 주일날 쉰 게 네.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제 그것도 정말 운 좋게 그렇게 돼서 쉬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운전직 직렬을 사실 많이 알아봤었어요. 사실 길에 보면 큰 트럭들 네. 운전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운전하는 직렬들이 많긴 한데 네. 근데 다 이게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레카인가? 레카도 같은 레이스들 경우도, 네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아갖고 가장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가장 따르는 네. 그거를 원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로 1년은 사실 진짜 꾹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1년 동안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1년 뒤를 바라보고 그냥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을 버텼던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1년을 내가 돈 벌고 이러려고 버텼다기보다는 운전직 공무원에 지원을 하려면 네. 대형 버스 경력이 있어야 돼요. 운전은 실제로 한 경력. 신기하다. 그것도 필요하구나. 네, 경력자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바로 패스가 아니네, 그러면은. 맞죠? 네, 제가 조금 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네. 지금 거의 비슷한데 네. 시험까지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시험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게 네.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필수로 경력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제출을 못 하게 되면 네. 이제 바로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발령되는 그 코스까지는 못 가게 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정말 죽어라 잘 했어요. 참으셨구나. 그러니까 경력이 없으면 아예 공무원이 될 수가 안 되는 없으니까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네. 움츠리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아름다운 보장 감사해요. 코알님하고 좀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씩 연락을 하지만 좀 못 본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발령 받고 나서는 처음 보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이상하다. 운전직으로 들어갔는데 운전 안 하고 코로나 뭐 선별 진료소에 있다고 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어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마레타님처럼 공무원은 놀고 먹는다, 월급 루팡이다 맞잖아요. 하는데 혹시 그거는 몇 %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네, 우선은 제가 사실은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이요? 현재 제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지금 코로나 관련 행정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지원 업무로 아. 제가 투입을 돼서 네. 이제 제 직렬하고는 일단은 잠깐 멀어진 네, 다른 직렬을 하고 있어요. 그치, 코로나가 먼저 해결이 돼야죠. 네, 맞아요. 우선 제가 여기서 왜 이 위주로 됐냐면 네. 이것도 운이 좋았다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내년에 사실은 발령 예정이었어요. 올해가 아닌 또. 원래요? 네. 네. 올해도 1년 지금 지나서 발령이 된 거긴 한데 사실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큰 이제 코로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좀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기존에 있던 인원으로는 진짜 한참 2배가 늘어나도 모자랄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제 타 직렬의 부서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분들을 투입하자라는 네. 얘기가 나와갖고 이제 아직 발령이 안 된 저 같은 이제 직렬도 네. 불러갖고 음. 투입을 시킨 거였죠, 사실은. 음.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내년 아마 9월까지는 아마 더 대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저한테는 좀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감사하네. 네, 네. 이제 먼저 발령이 돼서 들어가게 돼서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지금 대기 발령이 안 났다고 공백기가 이제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미곰님이 뭐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급여는 언제부터 나와요? 일을 해야 급여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 발령이 2년이에요. 2년이 걸렸어요. 그 안에 생활은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알바예요? 약간 이것도 눈물 무책임한 말을 저는 좀 들었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발령이 될 줄 알고 네. 알바를 다 그만두고 네. 아우, 네, 어떡해. 실컷 네. 놀다가 네. 이제 올 초에 보통은 이제 발령을 시켜주니까 네.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네. 처음에는 네. 올해 6월까지는 아마 뽑지 않을 것 될 같다. 거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즐기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죠,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오는데 네. 내년이나 네. 내후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갑자기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갖고 네.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알바들을 뛰었어요, 사실은. 하셨어요? 대기하는 동안. 나는 이게 생활고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지금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 주변에 교사로 대기 발령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네.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네. 뭐 어떤 분은 이때 아니면 못 논다 해서 돈을 엄청 끌어 써가지고 네. 엄청 놀러 다니는 거예요. 네. 해외도 엄청 가고 진짜 막 서핑하고 뭐 놀러 다니는데 한 명은 애 아빠였어요. 네. 어떡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 발령이라는 건 아무 네. 신분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아무 맞아요. 신분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냥 백수예요. 그래가지고 또 언제 발령이 받을지 모르니까. 네. 근데 학교 입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는데 네. 저 지금 대기 발령 중입니다라고 하면은 물론 불안함도 있죠. 갑자기 발령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학기별로 발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학기다 그러면은 여름 학기, 뭐든. 겨울 학기 이렇게.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갑자기 발령이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대기 발령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땡큐거든요. 선생님은 네, 그래서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방금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고나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분들도 많죠. 이거 좀 안 좋은데? 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70% 지원합시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대기 발령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에서 어쨌든 공무원을 뽑을 때 네. 몇 명을 뽑을지를 사실 필요한 인원수만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뭐 하더라도 뭐 몇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뭐 이렇게 오차는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그 사람이 뽑았는데 적격자가 아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중에 뭐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뭐 한 몇 퍼센트 더 뽑는다는 생각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반 공무원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는 중등 교사예요. 네. 중등이라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초등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할 수 있는데 초등 교사들은 사실 딱 그 교육대학교 하잖아요. 서울교육대학교 뭐 해서 춘천교육대학교 이렇게 지역마다 교대가 있는데 거기를 나와야 무조건 초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루트는 없어요. 네.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교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일반 과를 다니면서 교직이수를 받던가 아니면은 4년제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가서 받거나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경쟁률이 진짜 높아요. 아, 포화 상태네 어떻게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인가를 내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쨌든 도로 받고 있는 거는 네. 이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되게 잘 지켜서 교대에서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특히나 초등학교가 지금 애들 수가 엄청 줄어들면서 교사 수가 되게 막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입학 정원은 줄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 경기 이런 데는 경쟁률이 세대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더니 한 3대1, 뭐 4대1 오, 맞네. 네. 많아요. 5대1인데 네. 중등은 일단 기본이 10대1 오, 진짜? 하고 막 20몇 대1, 30몇 전 대1도 3대일도 많다고 봤는데 세상에. 그래서 막 영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해외파 출신들 뭐 네. 유학 갔다 와야지 뭐 네.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뽑고 있기 때문에 대기 발령이 많은 거죠. 중등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맞냐 저게 맞냐 보다는 좀 국가에서 좀 정확한, 왜냐면 공무원이라 하면은 당연히 국가 녹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잘 관리가 될 필요도 있고 나 뽑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대기 발령 시켜놓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럼 코알님 이건 어때요? 지금 제가 막 공무원 중에 막 땡보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만큼 공무원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말고, 그러니까 네네. 그 업무적으로. 왜냐면 우리 동사무소 가도 공무원이고, 뭐 그다음에 뭐 구청 가도 공무원, 다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다 쩔어 보여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쩔고 되게 피곤하니까 이 의욕 사람들이 예민하고 이러니까 막 괜히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되게 불친절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벌점제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벌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 발령 중인 사람 이제 하나 끌어가지고 이제 키우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아, 많이 세네요. 서바이벌로 어때요? 그러면은 약간 그 질도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지금 미국님 엄청 얼굴 잔뜩 찌푸리고 있어. 좀 애매한 게 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네. 그냥 진짜 마음 먹고 네. 열받아가지고 내 네. 친구들 한 10명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 벌점 엄청 때리면 그냥 잘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사유서를 같이 제출한다든지 해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냉정한 평가라는 게 조금 애매한 네.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빡쳤던 게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일이 생겼어요. 네.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아빠가 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안 돼요. 무슨 내용이지? 기억이 안 나. 그 아빠가 갔던 창구의 사람이 와 이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돌려보내더래요. 다른 서류 갖고 오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다음에 다른 서류하고 이 서류도 이제 두 개 다 같이 갔대요. 이제 다른 창구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안 가져오셔도 되고 이것만 갖고 오셨어도 되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빠가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몰라서 그랬나 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지 무식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헛발걸음하게 하는 사람은 좀 벌점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왜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좀 되게 재수 없는데 너네 월급 누가 줘? 너네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사실 네. 그 마레타님이 가신 그곳은 공무원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공공기관. 고용노동센터. 네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공기업인 거지 맞아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네네. 네, 좀 달라요. 아 고용노동센터는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이란 개념과 네. 그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네. 하는 거랑 그리고 네. 고용노동 같은 경우는 네. 공기업인 거거든요. 아 네. 관리는 누가 하죠? 뭐 결국에는 이번에 네. 최근에 있었던 국감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럴 때 하긴 하지만 결국 뭐 완전한 국가의 소유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해외 뭐였지? 대사관 그 해외 노동자들 오면은 그 관리해주는 센터 있던데 그럼 그거는요? 모르겠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 거기까지는 네. 몰라요? 네네. 알았어요. 거기서도 좀 짜증났던 일이 있어. 아. 그래서 털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서바이벌? 근데 아주 네. 약간은 저도 네. 동의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네, 사실 제가 2달 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 많은 것을 모르긴 하지만 네. 그 짧은 시간에 네. 많은 것을 좀 본 것도 있어요. 높으신 분들이 좀 그런 많은 네. 것을 사실 본 게 있어서 네. 이거는 정직하게 업무를 하면 정말로 잘한 일이지만 네. 겉으로는 정직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거가 아직은 네.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은 도입을 해서 혹시 뭐 공무원들끼리라도 이런 걸로 이제 자기 자신의 약간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해서 하면 그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약간 그것도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사실은. 철밥통이라 그런가? 맞아요. 철밥통이 게 가장 크고 네. 사실 그 우리가 어쨌든 공무원이라 하면 네. 국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뭔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거죠. 철밥통. 뭐 정년 보장되는 네. 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잘리고. 보통은 약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약간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뭐,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아예 사라지고. 아니, 다 지 밥고 그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솔직히. 근데 뭐. 국가의 네. 일을 하는 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이제 욕구나 이득을 취하려고 나오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코앞에 거 자기 손에 쥐이는 것만 생각하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알님 네. 어쨌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거에 대한 이 어떤 마음이 있나요? 왜냐면은 제 장모님이 공무원이신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네. 계속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일을 못하고 사람들하고 적응을 못하고 하면은 네. 튕겨져 나가요. 다른 부서로. 오. 예를 들어 행정직이라는 네.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적응 못하면 딴 데 가. 네. 거기서 적응하겠습니까? 거기도 못해요. 좋겠다. 그래도 안 잘리네. 아, 그렇죠. 안 잘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선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사람이 장모님이 있는 부서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장 정도 되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적응시킬지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모님께서 어디 거기에 있을 때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사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장하고 이 밑에 직원들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시긴 했는데 네. 다 전했대요. 그때 근데 사실상 직원이 싫을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쵸? 종교에 강제를 하냐. 근데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평소에 어쨌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본이 되셨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만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옆에서 뭐 아직 오래는 못 봤지만 네.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죠? 그 뭐 각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면은 그 교육 공무원 교사가라고 하잖아요. 막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생각하는 게 주변 동료 선생님들이 네. 못하고 버벅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짜증내지 않고 네. 제가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좋은 이 분위기도 만들고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널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좀 열받더라도 좀 참고 이런 것이 저는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이거든요. 코알님은 그러면은 저도 네. 깊게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제가 발령이 되고 나서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보다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항상 출근을 해요. 네. 출근을 하면서 네. 이게 제가 좀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운전직 저희는 주인님들이라고 부르는데 네. 같은 운전직 주인님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야 하면서 네. 우리가 꼭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수 이제 있지. 사실은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어디에 가서든 네. 나는 그 일에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내가 전혀 상관없는 직렬이라도 일단 해보자.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약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사실은 정말로 별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저한테 별일을 다 시키더라고요. 막내한테 잡일 시키니까. 네, 보통. 맞아요. 제가 사실은 거기서 네. 나이도 제일 어려요. 네, 나이도 제일 어리기 때문에 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사실은 다른 운전직 주인님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못한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몇 년 차예요? 같은 동기예요. 아, 동기인데? 네, 같은 동기들인데 이제 한 달 차 돼서 그냥 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내 일은 이게 아니고 내가 나는 이거 운전만 할 하려고 온 게 거니까.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그냥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일을 못 시키게 됐죠. 그 다른 주임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약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내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에서 어떻게든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식기도를 유일하게 저 혼자를 하는데 네. 저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약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 교회 인식이 좋진 않아요.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그쵸. 이제 최근에도 이제 또 크게 터졌던 게 그치.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저도 좀 많이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를 놓을 순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어도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녀라는 약간 좀 저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시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을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 빼고 약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하네. 약간 그런 시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전에 그런 게 많았던 게 일 안 하고 뺀질뺀질 대면서 남들 다 야근할 때 자기 금요예배 가야 된다고. 맞아.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욕을 진짜 많이 맞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많이 사실 한 번도 못 가게 되긴 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일도 많이 바쁘긴 하지만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일에 도와드리는 것 때문에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현재 속한 삶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꽂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되게 1년 후가 궁금해져요. 1년에 족같고요. 진짜 운전하다 다 때려 부시고 싶고요. 막 이러는 거 아니죠? 막.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길 같이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사실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식기도를 네.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식기도를 무조건 배웠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식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굳이?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회사에서 식기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네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숟가락 들면서 주님 오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모션을 취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뭐 식기도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식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라서. 근데 식기도 할 때 무슨 기도 하세요? 그냥 뭐 네. 먹는 것보다 좀 덜 살찌게 해달라. 오! 네. 뭐 그런 기도하죠. 코알님은요? 저는 진짜 단순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냥 맛있게 네. 잘 먹겠습니다라고. 아, 네. 전 다 근육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무튼 뭐 네. 근데 저는 코알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답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내가 막 아유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도 그렇긴 하거든요. 교사가 나 이거 하기 싫다. 나 이거 내일 아니다. 안 하겠다 하면은 사실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기 발령 받고 여기서 파견을 왔고 그 일 때문에 온 거면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러면 그 윗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 지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그 다른 직렬이긴 하지만 지금 파견이 왔고 우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위에 분들도 운전직 주인님들이 사실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제가 이 말을 아직 못했었는데 제가 막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나이도 사실은 엄청 적은 편은 아닌데 네. 그 공무원 편에서는 네. 근데 제가 제일 막내고 제일 높으신 분이 65년생이시더라고요. 오. 거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높으신 분이 66년생. 틀딱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네. 근데 나이대가 제가 제일 어리고 네. 이제 거의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사실은. 운전직 그 직렬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나이가 더 높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보건실에 있던 주인님들도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리더라고요. 트러블 그렇겠지. 생기니까. 네, 맞아요.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죠. 근데 저는 그 불평하는 분들 좀 이해하는 게 사람이 일을 할 때 말이죠.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자기 분야하고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일을 시키면은 월급을 주고 자시고 간에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제과업체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이제 기업이 이제 거기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제 디자인실에 그쪽에. 근데 사장이 얼마 전에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영업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개빡치는 거예요. 들으니까. 영업까지 시키나 나한테. 나한테 영업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전 영업만 하면 돼요? 아니면 디자인만 하면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지션 변경이면 쿨하게 하겠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거 디자이너는 유지하면서 영업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분들 마음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아까 미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라 일이니까 좀 사명을 갖고 사실 이거는 좀 희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은 아직 막 그렇게 막 직업에 대한 사명이 있고 이런 분들은 미국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모든 게 다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학교 네. 구성원으로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서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 뭐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집단이 네. 지금 있는 학교가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데이니까 네. 제가 흔쾌히 더 마음을 갖고 하는데 좀 이상한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냥 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막 이상한 것들 하고 그럴 땐 저도 약간 반발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미국님하고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네. 직업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코알님은 지금 직업이 돈벌이 수단이에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돈벌이는 아니에요. 저는 네.
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네. 진짜요? 들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이제 첫 달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돈이야? 라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공무원이 진짜 적어요. 근데 호봉 쌓이고 나중에 그 연금으로 사실 버티는 거지. 그쵸, 연금이 맞아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적기도 그치. 하겠군요. 근데 호봉 쌓이면은 금방금방 오른다고 하던데? 네. 사실 제가 알기로 호봉 쌓여도 네. 10만 원이 안 오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일단은 9급 기준으로는 정말 네.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게 봉급표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사실은 돈의 욕심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보게 되죠. 이제 네. 들어와서 내가 얼만큼 벌 수 있을까라는 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좀 크게 원하는 것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막 이런 저도 마음이 없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걸로 돈을 벌이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다른 일을 시작할까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공무원 직렬이 다른 직업을 아예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겸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겸임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금 미곰님처럼 유튜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재테크라고 하죠. 재테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나름대로 약간 계획을 사실 많이 잡아놨어요. 저는 다른 돈벌이 생각하셔가지고 뭐요? 다시 버스기 자신감. 거기는 아마 네. 안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운전직 공무원도 일단 9급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약간 승진하는 그런 게 있나요? 맞아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그 행정 직렬이 사실은 가장 승진을 높게 약간 쳐줘요? 네, 잘 올라갈 수 있는 직렬이에요. 근데 네. 저 같은 운전 직렬은 네. 이제 최고로 많이 올라가 봤자 5급인데 네. 그 5급도 서울에서 딱 한 자리 있어요. 한 자리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냥 아예 보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퇴사하시는 경우가 7급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퇴사를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봤는데 자리가 없어서? 네, 이제 운전 직렬은 사실은 일하는 경우는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운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말 네. 그대로 운전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타 직렬에 비해 사실 하는 일이 좀 적다 보니까 제한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후하게 쳐주지는 않고 이제 6급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정말로 소수고 네,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7급까지만 계시다가 네.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코알님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제 꿈은 교육감이거든요. 저 나오면 좀 뽑아주세요. 전 사이비 종교 대표요. 잠깐만. 저 지금 오늘 약간 꽂혔어요. 넌 꽂혔어. 저 코알님 나중에 꼬실 거예요. 뭐요? 교단 차리면은. 제가 이제 거기 네. 들어간다고요? 네. 거기서 버스 상도들. 버스 기사로. 잡부. 다 한대요. 다 한다잖아요. 조심하세요, 코알님.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얘기 엄청 지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뭐 네. 틀딱 사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되게 꼰대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고요. 아니요 전혀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되게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이게 IMF 오기 전,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 되게 높았던 시절에는 공무원이 되게 인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뭐 그때는 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했고 막 아니면은 뭐 등등등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랬던 공무원이 이제 요즘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많죠. 예, 그쵸. 네. 약간 워너비처럼 된 것 같아요. 물론 1등은 당연히 유튜브 스타겠지만.
근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이게 어필이 돼가지고 뭐 재수 기본이고 막 사수 오수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아는 거긴 한데 저도 음. 들어오면서 네. 사실 다른 운전직 주인님들한테 네. 왜 들어오셨어요라고 질문을 사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네. 저랑 같은 생각이도 사실 했었던 게 네.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슬퍼. 늦은 진짜. 나이에 들어왔어도 네. 정년이 보장되는 게 가장 자기한테 마음의 안심이 된다라고 네. 하시기에 네.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됐고 아마 음. 많은 청년들도 네. 지금 같은 이제 많은 실업률이 네. 이제 있을 때 네. 이제 많은 정년이 보장되는 네. 그런 직렬을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르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네. 거의 답이 있다고 보는 게 경제 성장률이 높던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다가 네. 지금 뭐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음. 성장을 이루고 있기에는 좀 미비하잖아요. 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체감상? 그래서 어떤 국가를 볼 때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망할 징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거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으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막 창업 많이 하고 네. 뭘 많이 하고 뭐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로 이렇게 다양한 걸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기에 지금 한계에 도달은 거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계 그런 이공계 쪽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자기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요? 왜냐면은 뭔가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없는 거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뭐 예전에 뭐 마차, 전차 원래 없던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3차 산업혁명에서 좀 더 개발이 된 업그레이드 거지. 정도. 그래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현실일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은 공감 간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가 못하는 거죠. 공감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 쪽이 인기가 더 많고 그러니까 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교사들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월급도 적었고 그리고 아이들 상대하는 게 쉬운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교사라는 사람들을 존경을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직업적인 것들. 근데 뭐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군인도 어쨌든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그 군인도 사실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상 거기는 계급 체제이기 때문에 네.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네. 정신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네, 네. 그래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노터치인 거니까 하더라도 뭐 내가 어디 배째라 하면은 못 자르니까 라는 그치. 생각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암울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네. 조금 더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삶을 다들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때까지는 사실 공무원 생각 같은 거 아예 안 했거든요. 한 네. 32, 3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35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요즘 약간 내가 공무원을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대 막 후반까지, 그 다음 30대 초반까지는 취업이 진짜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땐 뭘 하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냥 더럽다. 그만두고 빨리 딴 회사 가야지. 전 진짜 이게 되게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포화상 되고 이제 이런 디자인 직종이 되게 포화상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현상 유지만 하거나 아니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다들 어려워지니까 이제 폐업하는 데가 막 주변에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같이 회사 다녔던 친구들이나 같은 이제 대학을 나왔던 친구들 보면은 전국 유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주변에 지금. 예. 많이들 그래서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또 이 회사도 오래 안 갈 것 같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 때문에 버티고 있거든요. 종료했거든요. 실업급여 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년이 그때 어렸을 땐 몸빼기로 막 어디든 일할 때 있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년 생각을 그땐 못했어요 사실. 이 맞아요. 젊음이 되게 계속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이제 정년까지 생각을 하면은 깜깜한 거죠. 수명도 늘어났는데 돈은 계속 더 오래 벌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저도 공무원이 진짜 결국에는 해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미국님이 막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미래가 안 보여요 진짜. 그거 되게 슬프다. 저도 슬퍼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봐도 막 뭐 꿈이 뭐야 그러면은 막 유튜버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거니까 나도 유튜브라도 해서 좀 헐벗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하면은 저 비전은요 간호사예요. 제 비전은요 네. 교사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전이 직업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목매이고 네. 근데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방향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특수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내가 하나의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방면에 이 퍼뜨려 놓을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르타님 같은 때는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디자인 쪽으로 전문. 그러면 그쪽에 대한 더 파고듦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를 해두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갈래를 하면서 언제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공무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전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한 삶의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그게 무너지면은 방향이고 자시가 없거든요. 내가 맞아요. 당장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으면은 뭘 가요? 어딜 가? 그러니까 저는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지 내 방향을 정하고 뭘 하고 이러는 스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 1등 놓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마른타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호알님이 교회에서도 약간 굵직굵직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르타님께서 그전에는 저희 전교에 계속 불 지른다고 하시고 지난주부터 원스타님이 불 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신다. 부시는 정도만 네. 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코알님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나 지금 제 전교에서 임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맞아요. 네네.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스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마르타님께서 좀 제 전교에 네. 이 스토리도 네. 궁금하실 것 같고 궁금하죠. 살아있는 산 증인 네.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님이 되게 항상 우직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일은 이제 긍정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저희 이제 방송하기 초기쯤이었나요? 이제 전교에 나오게 된 얘기들을 이제 좀 해줬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 듣고, 전 되게 속상했거든요. 진짜 그때 같이 임원진 했던 연들 잡아다가 싸대기를 때려야 되나 막 이 네, 생각을 뭔지 알것 했었거든요.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듣고 되게 심란해지고 진짜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상처 입히다니 진짜 어떤 것들일까 했는데 갑자기 코알님이 이제 그 전교에 그걸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코알님 괜찮으신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예, 괜찮으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네. 지금 현재 제가 네. 거기서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는 그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나갔어요? 지난 방송에서 복길님이 그 올드 멤버들이 다 네.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올드 멤버구나. 올드 멤버들 중에 속해 네.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임원했을 당시에는 네. 사실은 이제 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다 새로운 사람들이기도 한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임원 경험이 거의 없는 네. 저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했어도 사실 그게 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갈등 이런 것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따로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를 못 하니까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다 보니까
네, 예배에만 네. 약간 집중할 수 있는 약간 그- 그런 시간을 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뭉쳐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많이 안 생긴 거네. 아닌가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약간 그런 게 가장 컸고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있을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네. 이제 약간 거의 개인주의로 약간 가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건 약간 좋지는 않은 얘기지만 근데 네. 서로 개인주의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연락에 그냥 약간 교회 예배에 대한 걸로만 단톡방에 잠깐 얘기하고 건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미곰님이랑 있을 때랑은 완전 좀 다른 환경이었죠. 아, 제가 사실은 스탠스가 다르네. 예. 미곰님이 그때 임원이었을 당시에는 네. 사실은 제가 버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전혀 몰랐다가 그치, 많이 이제 물러가니까.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공무원을 준비했을 때 네. 아주 잠깐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미곰님과. 같은 독서실에 공부했어요. 그 그러다- 사개월하고 도망친 그땐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 그 제대로 이후에. 공부할 때. 거기서도 이제 또 일이 있으셔서 이제 하고 이제 먼저 나가시고 이제 저도 이따가 저도 나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아,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 사실은 없고 이제 즐겁게 임원 생활 했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충격과 공포셨겠네요. 들으셨을 그때 때. 이제 네. 저는 사실은 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맞아. 약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예배를 가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 때문에 약간 집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님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을 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좋게 봤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하기도 했고 네. 네 많은 것을 배울 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바라봤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좀 한 발짝 뒤에서 네, 봤으니까. 뒤에서 봤을 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실체를 알게 듣고 되었구나. 네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 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는 사실 여러 요소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방금 코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짝 뒤에서 봤을 때는 다들 너무 좋은 것들이 좋아요. 네. 한 발짝 들어갔을 때 다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새신자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네.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봤을 땐 재밌고 알아듣게 이 설교를 해주시니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한 발짝 들어오면은 왜 계속 기초적인 기본적인 얘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 말고 계속 인스턴트 라면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을 교육시키지 않지? 신앙이 계속 약간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게만 설교를 하시는 느낌도 들고 뭐 청년부 목사님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청년부 목사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있으려면 담임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야 무조건 돼요. 뭔가 독립적인 거를 목사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뭐 존경받을 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되게 사이도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친해지려고 하면은 서로의 세력 싸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뭔가 네. 새 신자가 와서 네. 열심히 하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집중을 받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교내에서? 아, 내 손 하나 덜겠다? 아니면 그런 거나 아니면 네. 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 되게 네. 으쌰으쌰 할 수 있겠구나. 응. 와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제 공동체원으로서 같이 우리 재밌게 해야 되겠는데 쟤 왜 나대? 진짜? 약간 이런 질투네, 질투.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네.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걸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응. 근데 본인은 안 해. 아. 약간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 하향평준화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론 네.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네. 정말 열매를 맺는 청년들도 있지만 네. 거기 안에서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제가 그냥 아웃사이더로 있을 때는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다가 제가 어쨌든 임원하고 뭐 회장하고 하니까 어쨌든 주목을 받는 자리가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맞지 않나요? 이런 표현이? 이게 솔직하니까 좋네요. 그런 거가 이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만 사람들을 항상 만났었어요. 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항상 뒤에서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시선 그리고 현재도 혹시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혹시 이런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혹시 속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의심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몇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보였고 네, 그런 시선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잘못하는 건 목사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키워가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가만히 둬요. 그래서 그 최근에 복길님이 나와서 올드들을 완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쌍방이기도 하고 거기가 너무 골마서 자기 손 떠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으니까. 네,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복길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로서 그걸 아예 저버리는 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례들이 사실 어느 단체가나 있는데 저는 물론 목사님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전 그 구성원 사이사이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 네, 좀 씁쓸하네요. 근데 아유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렇게들 질투하고 뭐하고 하는지. 뭐 지금 안 그런다니 다행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임원하고 있는 코알님, 네, 그럼 교회에서 좀 어쨌든 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좀 이런 문화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긴 했지만 이런 문화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을 맡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지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알님이 국내 선교 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국내 선교 관련해가지고 총괄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알님이 못하면. 네. 근데 못하면 너 왜 못해? 네가 이거 장이면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뭐 안 나와요. 코알님이. 그러면 걔 이제 안 하니까 다른 사람 빨리 세워. 이걸 일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지금 교회는 안 그렇죠. 아 뭐야? 그럼 저기가 또라이들이네. 뭐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코알님이 생각하기엔 좀 어떤 것들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임원들 안에서는 이번에 많은 사실은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님하고 약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일단은 제가 국내 선교 팀장이었다는 걸 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국내 선교로 일단은 장을 맡게 됐었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그런 선교지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소통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 네. 약간 네. 이런 게 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얘기할 때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는 또 회장님한테 따로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고. 이제 뭐 목사님하고 또 회장님은 소통을 안 해요. 왜 소통을 안 해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마르타님, 제가 전 교회 청년부 목사님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여자 좋아하는 거요? 아니요. 그거는 옛날에 매 목사님이고 제가 떠나게 됐을 때 있었던 그분. 제가 그래서 막 무능력 하니까 나와야 된다고 했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세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처리가 일처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네. 서로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이제 이렇게 수월하게 좀 더 그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저한테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네. 회장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3자 대면 해야죠, 그러면은. 그런 삼자 되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그게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이제 목사님 거를 따르긴 했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목사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교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약간 저도 살면서 처음 이제 그 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은 것이 약간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약간 이걸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되구나라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약간 임원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었고 아니면 좀 많이 즉흥적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는 거를 갑자기 이거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통보하듯이 하니까 네, 저희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전하시네요. 근데 뭐 목사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약간 저희들은 따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어요. 목사님 구미에 맞게 어쨌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그 교회도 그래요? 아니요,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네.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조금 네. 알려달라 하면은 네. 충분히 이렇게 전 이게 공감하다고 동기부여를 하세요. 이게 우리 지금 하고 네. 해서 근데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회장단 회의에서의 목사님 그런 거고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전부터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교회에 한번 큰 일이 있으면서 청년들도 마음을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약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약간 수직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목사님이 한번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약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리끼리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년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청년들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해요. 어떤 교육자든. 그리고 또 저희가 카이캄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교단이라는 게 속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년들이 좀 약간 강성인 거죠.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밀고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사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중요하네요. 소통 중요하죠. 그래서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금마무리.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잡고 있는 코너죠. 마미고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코알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고정 질문을 듣고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행복은 운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부러워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운전을 어떤 차량을 운전해도 그냥 그 운전하는 재미가 저한테는 행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요. 행복이 직업인 거죠. 그러면 배 아프네요. 갑자기 부러워. 코알님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이거는 제가 좀 몇 달 전부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 항상 고백을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고 반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코알님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두 분이서 제 카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카톡에 딱 2개를 제가 써놨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고정 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 달았던 그래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음. 고정 질문이 있기도 전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 삶을 통해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자, 이렇게 우리는 미공님에 이어서 작은 예수를 만났고요.